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자, 현재 리플이 2달러이자 3,000원 구간에서 안전하게 지지가 잘 돼주고 있습니다. 현재 200일 이평선도 쭉 올라오면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단기 이평선들과 중장기 이평선들이 이제 곧 한 곳으로 모여지면서 에너지가 현재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가 쌓이다 보면 여러분 이제 상방 또는 하방으로 이제 터지게 되죠. 자, 어떻게든 명확한 방향성을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차트는 뭐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죠. 헤드 앤 숄더 차트도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 추세가 좀 더 낮아지고 있는데, 일단 저점은 계속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방향성이 상방으로 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방향성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가 바로 SEC와 소송 해결이죠. 일단 이 소송 리스크는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쟁점인 이 금지 명령을 SEC에서 이 내부 투표를 진행하면서 법원에 요청을 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법원에서도 이 금지 명령을 별다른 저항 없이 바로 이제 철회 요청을 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SEC가 법원 측이 요청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주체가 다시 철회 요청을 한다라면 법원에서 이를 기각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금지 명령까지 철회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면 이번 4월달에 될 수도 있고, 늦어도 5월 말 정도까지는 완벽하게 이 소송 리스크가 깔끔히 마무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SEC가 아직까지 이 항소를 취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 발표는 없지만, 자, 최근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4월 10일자에도 비공개 회의가 좀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이때 좀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전에도 계속해서 엊그제였었죠. 4월 3일자에도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면서 리플의 사안을 좀 다룰 것이고, 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됐었는데 이때는 좀 무산이 됐었죠. 자, 하나 우리가 좀 체크해 주셔야 될 부분은 바로 폴 애킨스 새로운 SEC 위원장이 아직까지 임명이 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 3월 27일자에 이 청문회를 잘 진행을 했고, 이제 임명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빠르면 이번 4월 중순 안으로 임명이 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4월 10일 요때 맞물리면서 아마 비공개 회의 때 그 전에 임명되면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SEC에서 공식 발표를 하게 되면 이미 이 소송 리스크는 이제 완벽히 해소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법원에 이제 처리 요청하는 그 절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SEC의 공식 발표가 언제 있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빠르면 4월 10일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이 이제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그 위상이 갈수록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 가고 있는데, 이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리플의 위상이 올라간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대형 호재입니다. 자, 현재 이 국경 간 결제 시장 규모가 자그마치 200조 정도가 되는데, 자, 200조면은 거의 30경 원에 가깝죠. 이렇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시장에서 리플이 이제 그 위상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리플이 감당해야 되는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리플의 가격도 최소한 100달러 이상까지도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고요.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현재 투자자들 분들께서 정보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시니까 이 부분 활용해서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리플이 정말 비싼 걸까? 200조 달러 시장을 노리는 리플의 잠재력, 바로 국경 간 결제 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이 겨냥하고 있는 시장이 전 세계 200조 달러 규모의 국경 간 결제 시장이라는 점에서 리플의 시가총액은 향후 수조 달러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리플의 핵심 시장인 이 국경 간 송금 그리고 결제 시장의 총 주소 가능 시장이 현재 작년 24년 기준 194조 달러 규모인데 2032년까지 32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은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을 통해서 이 거대한 시장을 대체하고자 하고 있고, 또 리플은 이 네트워크의 핵심 유틸리티 토큰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의 시가총액은 116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국경 간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XRP가 이 시장에서 일정 점유율만 확보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수조 달러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의 리플의 가격도 최소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뭐 10,000달러는 조금 장기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 보수적으로 한 100달러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리플이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장벽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글로벌 은행권들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와의 협력에 조금은 소극적이다. 그리고 규제 불확실성 등이 좀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기술적인 기반과 시장 성장률만 놓고 본다라면, 자, 리플은 여전히 저평가된 자산이고, 현재 이 규제 명확성이 확보가 되고, 또 대형 금융기관이 본격 도입에 나서게 될 경우에는 리플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결국 리플의 장기적인 가치 방향성은 기술력과 채택의 속도 그리고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고, 자,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이 규제 환경 변화라고 하는 것이 아까 살펴보았던 SEC의 금지 명령 조치인데, 자, 이것이 이제 곧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리플은 새로운 방향성을 계속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움직임을 포착한 고래들이 벌써 5억 달러를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새벽 12시경에 총 2억 6,700만 개의 리플이 미확인 지갑으로 이체가 됐습니다. 자, 보통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또는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체가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고 그대로 홀딩을 하겠다, 장기 보유를 하겠다라는 신호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흔히 매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다 기준으로는 거의 8천억 원에 지금 넘습니다. 8천 원이 넘고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자금을 고래 세력들이 계속 매집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 SEC 금지 해제 조치 이후 리플은 기관 대상 XRP 판매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일요일에서 ODL 사업 확대가 가능해졌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특히 국제 송금 시장 내에서 리플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대규모 XRP 이체 활동이 이를 반영하는 신호일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은 이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ODL 시스템을 활용해서 200조 달러, 자, 30경 원에 육박하는 이 엄청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고, 자, 이미 기존의 이 국경 간 결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스위프트의 대항마로 현재 리플이 거론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에서 단 10%만 차지한다 하더라도 리플의 가격은 최소 1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은 정말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환경들이 이미 갖춰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을 때 여러분께서 여러 개 되시는 만큼 단 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투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한 번에 상승하면 너무나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바로 비중 관리입니다. 자, 비중 관리는 보통 이제 단기 고점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하락을 대비를 하면서 일부 비중을 좀 덜어내 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 분들께서는 오히려 상승 구간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결국 손절로 마무리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또 팔면은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점 신호가 나타났을 때는 탐욕을 부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최소 10에서 최대 30% 가량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비중을 먼저 덜어낼 거고, 눌림목에 출현했을 때는 덜어놨었던 비중을 다시 실어가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비중 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우리가 자금을
이 외부에서 끌어오지 않아도 융통하지 않아도 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또 이 과정의 평균 단가가 안전하게 관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일정 비율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현금을 확보해 주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악재가 발생했을 땐 이 대부분의 이 일반 투자자분들은 패닉세를 하게 되죠. 이 군중 심리에 따라서 매도나 손절하게 되는데 이때가 오히려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저점 부근에서 안전하게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덜어놨던 이 현금 보유 비율을 비중을 다시 실어가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갈 수가 있게 되고 보너스 수익까지 두둑히 챙겨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 관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사연에 따라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 리스크가 이제 곧 해결이 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바로 ETF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또 IPO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ETF 관련해서는 우리가 23달러 정도까지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IPO 같은 경우는 35달러까지 상승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숙제인 것들이 이제 곧 소송 리스크가 깔끔히 마무리가 되면서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소 20에서 35달러까지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기대를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바로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에 리플 코인이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리플은 현재 기부를 하는 형태의 방안이 제안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숙제들이 이제 강력한 호재로 펼쳐지게 되면서 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됐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저평가된 기회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 리플의 CEO가 이 리플의 이 락업 해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었는데 이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어느 시점에서는 아마도 리플을 지금만큼 많이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자, 솔직히 우리 회사가 리플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판을 받았고 또 이를 판매했다고도 비판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초마다 락업 해제를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락업 해제가 좀 현재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전체 물량이 현재 1000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고 무거운데 이 중에 370억 개를 현재 리플의 에스크로 계좌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겨있는 물량 중에서 매월 초마다 10억 개 물량을 락업 해제를 하면서 기관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고 판매된 자금으로는 사업 자금, 소송 비용 등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리플 측의 입장인 거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매월 초마다 1%나 공급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 1년으로 따지면 12%나 증가하게 됩니다. 자,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이 리플 토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리플 측에서 의도적으로 가격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까지도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락업 해제에 대해서 이 리플 측에서는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자,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리플을 지금만큼 많이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갑작스럽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자,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소송 리스크가 곧 해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로 인해서 리플은 ETF랑 IPO 이것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 측에서는 락업 해제를 하면서 더 이상 사업 자금을 마련할 그런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한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락업 해제를 하지 않으면서 뭐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씩 조금 더디게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대부분의 이 370억 개 에스크로에 잠겨있는 락업 대상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소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각에 대해서는 이미 리플의 CEO와 리플의 CTO 데이빗 슈워츠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과거 발언 내용을 보면은 리플의 소각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리플의 CTO도 투자자가 원하면 사내 물량 소각도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이 담겨 있는데 리플 보유자의 대다수가 규칙을 변경해서 회사가 보유한 리플의 물량 관리 방식, 바로 락업 해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바로 사내 물량
물량, 이 락업 해제 370억 개 물량을 소각도 할 수 있다는 전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서 ETF랑 IPO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리플 커뮤니티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하자 라면서 이제 소각 이슈가 곧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리플 측도 이 370억 개 물량의 일부를 계속해서 소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소각할 필요가 없이 이것을 미 정부에 그대로 기부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 비축 계획에 그대로 포함이 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미 정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은 게, 이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이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세금으로는 이 매집을 비축을 하진 않겠다라고 좀 밝혔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재원 마련이 굉장히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소각할 필요가 없이 기부를 하게 된다라면 이 미 정부 차원에서도 재원을 따로 마련할 그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반길만한 일입니다. 어차피 리플 측에서도 ETF랑 IP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곧 소각에 대한 이슈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소각할 필요가 없이 미 정부에 그대로 이제 일정 비율을 기부를 하게 되면 비축 계획에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축 계획을 통해서도 이제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비축 계획에 포함이 될 경우 리플의 가격은 최소 10에서 100달러, 아니 1000달러까지도 현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될 경우 리플과 미 정부 모두 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남는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 소송 리스크가 곧 해결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꼭 챙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리플의 방향성이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도 호재나 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뛰어난 코인이기 때문에 리플의 방향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상상을 초월할 만큼 굉장히 강력하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초입 구간,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평가된 구간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투자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급등하지 못하고, 또 현재 외부적인 악재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꼭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구간별로 함께 공략해 나갈 거고, 이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망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고요. 이에 따른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역시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해서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때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 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